정답부터 바로 알려드리는 거 아시죠? 비타민C 무조건 드셔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뚱뚱한 분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상 체중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만도가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정상 체중에서도 비타민C 수치가 정상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체중으로 가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정상인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비타민C가 부족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단순화시키면 비타민C가 부족한 것도 뚱뚱해지는 것에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당뇨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왜 뚱뚱한 사람들이 비타민C가 부족한지, 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왜 뚱뚱해지는지 그 이야기는 비타민C를 무조건 드셔야 하는 두 번째 분들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뚱뚱하시면서도 두 번째까지도 둘 다 해당되면 눈 딱 감고 그냥 드세요. 비타민C 사시기 어려우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비타민C 무조건 드셔야 하는 분들, 두 번째는 혈압,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제가 약국에서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시지 100원도 안 하는 이 싼 걸 아직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 첫 번째, 비타민C 좋은지는 아시는데 아직 안 먹는 분들. 두 번째, 비타민C 좋은지 아는데 먹으면 속 쓰려서 못 드시는 분들. 세 번째, 비타민C 좋은지 알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 세 번째, 이미 잘 알고 잘 드시는 분들은 용량 체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6000ml 이상 고용량 먹어야 한다. 또 누구는 하루 100ml만 먹어도 된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분명히 주변에 메가도스해서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먹고 좋은 사람만 좋다고 말하지 먹어도 효과 모르겠다는 분들은 따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대박 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돈을 번 사람만 벌었다고 얘기하지 파산한 사람은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가 과연 생존자 편향처럼 일부에게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메가도스 한다고 잃을 게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수익을 못 낼 경우 큰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누구한테 함부로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타민C, 메가도스 한다고 해서 잃을 거 없습니다. 돈이 10,000원도 들지 않아요. 초반에 가스 차는 거 말고는 몸에 해로울 것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두 번째, 속 쓰려서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됩니다. 쿠팡에서 고려은단 중성 비타민C 사셔서 드시면 됩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품 이름까지 알려달라고 댓글이랑 메일로 문의가 엄청 옵니다. 제가 영상에서 추천하는 모든 영양제들은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하고 때로는 직접 먹기도 하는 영양제들입니다. 맛집 정보 공유하듯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건강해지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비타민C가 산성이라 위장이 약하신 분들, 속이 약간 쓰린데요. 이걸 속 덜 쓰리게 중성으로 만들려고 염기성인 마그네슘이나 칼슘, 나트륨 같은 걸 붙입니다. 그럼 공복에 드셔도 중성이라 속 쓰림이 없어요. 그런데 메가도스를 하기엔 약간 애매한 게 이거 중성으로 만들려고 결합시킨 게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염기성 미네랄인데요. 비타민C 1000ml당 보통 100mg 정도 다른 미네랄이 결합됩니다. 고려은단 제품은 라벨에 표시되진 않았는데 추정하기로는 칼슘이 대략 100mg 정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한다고 6000mg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도 덩달아 600mg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칼슘 600mg 섭취라서 과량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칼슘을 600mg 섭취한다고 이게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중성 비타민에 들어있는 아스코브산 칼슘의 흡수율은 대략 20% 정도라서 메가도스를 하더라도 칼슘을 120mg 정도 더 먹는 거라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용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른 영양제 드시면서 혹시나 칼슘 많이 드시고 계시다면 보수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비타민C와 중성 비타민C를 반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속 쓰려 못 드시는 분들 해결됐고요. 비타민C 좋은지는 알면서도 안 드시는 분들 있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강 유튜브 보면 모두가 비타민C 좋다고 하는데 왜 안 드십니까? 비타민C를 판매하는 분들이 비타민C 좋다고 하면 약간 꺼림칙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도 않은데 팔린다고 저한테 뭐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겼는지와도 연관이 돼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영양제에 비타민C 없는 거 혹시 아셨어요? 동물들은 비타민C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나 원숭이, 인간을 비롯해서 이런 영장류를 제외한 모든 포유류는 몸속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아도 몸에서
자동으로 포도당을 원료로 비타민 C를 생성하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이 효소가 없을까요? 원래는 있었습니다. 약 6천만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없어졌는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기후가 과일이 넘쳐나는 시기라 매일 비타민 C가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굳이 이걸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비타민 C 합성 효소가 몸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가설도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롭고 말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당뇨인이나 비만인이 비타민 C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랑도 연관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곰이 겨울잠 자러 들어가기 전에 과일 엄청 먹는다고 그랬죠. 과일 속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서 지방을 축적하면서 일시적인 전략적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 기아의 시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야 근육이 포도당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지방은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에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옛날 사람들은 뚱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당뇨병에 걸리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몸속에서 비타민C를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뇨병에 걸릴 때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비타민C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액상과당이든 과일 속 과당이든 과당이 몸으로 들어오면 효소에 의해 대사되는 과정에 ATP, 우리 몸에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AM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AMP가 축적되면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통풍 환자들한테 많은 그 요산 맞습니다. 이 요산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과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에너지 사용했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또 과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과당을 섭취함으로써 평소보다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활성산소로 둘러싸인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 이상이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지방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방산 산화 기능이 줄어들면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몸은 지방 축적 모드로 진행하면서 살이 더 급속도로 찝니다. 주로 내장지방에 축적되고요.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속 과당이 요산을 만들고 요산으로 인해 발생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고장내고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데 이게 잘 안 되니 지방이 쌓이고 이렇게 쌓인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당뇨병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C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항산화제 공급이 계속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고장 못 내겠죠. 그럼 살이 안 찌고 당뇨도 안 걸리고 배고픈 시기에 굶어 죽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게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능력이 사라진 이유를 추정한 가설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만 알아도 되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이 찌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 이렇게 살찌는 게 좋은 일인데 우리는 살찌기 싫고 당뇨병 걸리기 싫잖아요. 맞죠? 그럼 이 과정을 진행되지 않게 막으면 됩니다. 첫 번째, 과당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액상과당은 물론 과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딱 요만큼만 드세요. 저도 블루베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중간고리를 끊으면 됩니다. 중간고리가 뭐냐면 요산으로 인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 고장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몸에서 원래 만들었어야 했을 항산화제 비타민C가 풍부하게 있었다면 미토콘드리아 고장도 덜 나고 그럼 당연히 지방 축적도 줄어들고 당뇨도 줄어들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아닌가요? 우리 조상들은 비타민C를 잃으면서 당뇨병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비타민C 열심히 보강해야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활성시키기 위해 당뇨인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라는 겁니다. 알지만 안 드시고 있었던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충분히 드시고 싶은 생각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정말 설명 열심히 했잖아요. 주변에 비타민C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